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나 올드보이의 새로운 시리즈 콘텐츠 상상 초월의 황단 찐 중국사 긴 열전의 첫 번째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나라의 개국군주인 유방의 황후인 바로 여후입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중국사에서 그 이름도 자자한 3대 악녀로 통하는데요. 당나라의 측정무후와 청나라의 서태후가 그의 어깨를 겨눌 만한 여걸들입니다. 하기야 기록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 등에 의하면 그는 유방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유방이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황후를 해야의 전투에서 격파하고 한나라를 건국했을 때인 기원전 202년 황후가 됐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뻔해야겠죠? 제2시절 화려한 여성 편력도 모자라 남색, 즉 동성애까지 즐긴 천하의 날건달 같은 남편이 빨리 저세상으로 간 다음 자신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나이 어린 자신을 굳이 유방에게 시집보낸 아버지 여태공의 신모 원료한 꿈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유방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착하고 어진 성격의 아들 유영이 황제가 되는 것은 옵션이었겠죠. 그러나 그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막장 드라마가 대부분 그렇듯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이 자신을 더 닮은 후궁인 척휘, 즉 척부인이 낳은 유여이를 더 마음에 뒀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유방은 유영을 태자에서 폐하고 유여이를 대신 세우려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제2 10년째인 기원전 197년에는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이때 나중에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는 알 리가 없었던 유여이의 어머니 척부인은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아들을 태자로 세워달라고 호소합니다.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모두 동원했죠.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몰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은 높았습니다. 하늘이 척부인의 편이 아니었다는 말이 되겠네요. 무엇보다 신하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의 명분도 없었습니다. 유영이 비록 유약하긴 했지만 군주의 자질도 나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유방과 척부인의 노력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해봅시다. 현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사자는 원한을 가릴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후는 시쳇말로 빡쳤습니다. 원한이 그야말로 하늘에 가 닿았다고 해도 좋았습니다. 때가 되면 당한 것에 몇 배를 돌려주겠다 하고 이도 갈았죠. 기원전 195년에 척부인과 유여이에게는 너무나 불행히도 그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유방이 사망하고 유여이가 아닌 유영이 예정대로 황위를 이어받자 해제가 된 것입니다. 척부인과 유여이의 모자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풍전등화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유방이 죽기만 바랬을 여후는 주변의 예상대로 지체 없이 손을 썼습니다. 우선 척부인을 죄지은 후궁들을 가두는 감옥인 영항에 보냈죠. 이어 외지에 나가 있던 유여이에게도 수도 장안으로 돌아오라는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이복이기는 해도 어떻게든 동생을 보호하려 했던 해제가 궁을 잠깐 비운 사이 그 틈을 타 그를 독살해버리죠. 이때 유여이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넘보서는 안 될 그런 자리를 욕심낸 어머니의 탐욕이 만들어낸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후는 내친 김에 영향을 가둬뒀던 척부인에게도 칼을 겨눕니다. 그녀의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이어 그녀의 두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복수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말까지 못하게 만든 다음 돼지우리에 던져 넣었죠.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후 그녀를 사람돼지, 즉 인체라고 주위에 부르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척부인이 살아남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여우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넘봐서 안 될 자리를 넘보는 순간에 판단 미스로 완전히 자신과 아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처참하게 돼버린 거죠. 당시 여우의 아들 해제는 이복 동생과 서모 척부인의 처참한 모습을 다 목격했습니다. 제정신을 차렸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진짜 충격을 받고 1년 동안이나 몸져 누웠다고 하네요. 겨우 몸을 회복해서는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요. 결국 재위 7년 만에 마음의 병을 얻고 한많은 세상을 하직합니다. 결과적으로 여후의 어마무시한 악행이 개국한 지 고작 20년밖에 안 된 한나라를 완전히 풍비박산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상식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여후는 엄청난 악녀가 맞다고 해야 합니다. 질투와 보복의 끝판왕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발상의 전환을 하거나 그녀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강아지도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는 사람은 설령 주인이라고 해도 물어버리는데요. 척부인이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강아지보다 욕심이 많은 여우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게다가 그녀는 척부인을 들면서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으러 가려는 남편인 유방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게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그녀는 또 악행으로 인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남편이 항우와 70번 싸워서 모두 패할 때에도 열심히 내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부모도 열심히 봉양했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항우의 포로가 됐을 때는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다 왔죠. 항우가 여후를 성곽에 매단 채 항복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넓은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 그녀는 한나라의 개국공신 중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업에 성공한 후에는 남편에게 걸리적거리는 한신등과 같은 공신을 제거하는 데에도 힘을 보탰죠. 한나라를 기업에 비유한다면 상당한 지분이 있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척부인과는 또 다른 여걸의 풍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그저 막연하게 악녀로만 규정하기에는 공도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고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